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되면요. 늘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오늘 일하면 돈 더 받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 거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애매한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 찍혀야 할 숫자가 과연 150%일까요? 아니면 250%일까요? 이 알쏭달쏭한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먼저 이 수당 문제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고 법적인 핵심 원칙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실 시급제와 월급제 계산법을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엔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체크리스트랑 혹시라도 돈을 못 받았을 때 내 권리를 찾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하루치 일당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내 노동의 가치를 법이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는지, 그 가치가 숫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법적 원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월 1일 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계산하는 모든 논리는요, 딱 이 원칙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차이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근로자의 날은요, 법으로 날짜가 딱 못 박혀 있는 법정 휴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랑 이야기해서 제가 5월 1일에 일할 테니 대신 다른 날 쉴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오른쪽에 다른 빨간 날, 그러니까 일반 공휴일은 서로 합의만 하면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5월 1일은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건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휴일 근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휴일 근로라는 딱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특별한 수당 계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계산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왜 누구는 150%고 누구는 250%인지 시급제와 월급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페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김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연 김 씨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시급제 근로자의 수당은요,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근로자의 날은 돈 받고 쉬는 날, 즉 유급 휴일이니까 일을 안 했어도 원래 받았어야 할 돈 100%가 기본으로 깔리고요. 둘째, 이날 출근해서 실제로 일을 했으니까 일한 만큼의 대가 100%를 또 받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휴일에 나와서 고생했으니까 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50%가 추가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250%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평소 시급의 2.5배를 받는 게 법적으로 정확한 계산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월급을 받는 IT 전문가 이 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월급제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월급제 계산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에는요, 사실 5월 1일처럼 돈 받고 쉬는 유급 휴일에 대한 하루치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일을 안 해도 받을 100%는 월급 안에 녹아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받은 월급 외에 추가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휴일에 일한 대가 100%와 휴일 근무에 대한 프리미엄 50%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원래 받던 월급은 그대로 받고 거기에 추가로 하루치 급여의 1.5배, 즉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누구는 150이고 누구는 250인지 그 차이가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각자의 상향에 맞춰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한눈에 딱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한눈에 싹 들어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사업장 규모예요.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보시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로에 붙는 가산수당, 그러니까 그 50%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시급제는 200%, 월급제는 추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는 꼭 아셔야 돼요. 가산수당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날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휴일 대체는 여전히 안 되고요. 돈 안 주면 처벌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세부 규칙 3가지를 추가로 짚어드릴게요. 이 3가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약 돈 대신 휴가로 받기로 했다면요. 그냥 하루 쉬는 게 아니라 1.5일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1.5배니까요. 둘째,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자의 날만큼은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유급 휴일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산은 5월 1일이 원래 내가 일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을 때 적용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급여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획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일단 내 급여 명세서부터 확보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손에 쥐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안에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감성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근거로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 재계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법이라는 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알아서 다 챙겨주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된 이 소중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땀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일 테니까요.